172페이지 좀 보고 갈게요. 요 소설도 굉장히 잘 만든 소설이라서 재미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기 텍스트 읽겠습니다. 강경의 인간 문제, 제목이 또 열일했어. 전반부는 농민들의 이야기, 후반부는 노동자의 삶. 근데 있잖아, 이게 다른 인물이 아니다. 농민으로 일했던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간 거야? 도시로 간 거야. 근데 도시에서도 뭘 하는 거야? 노동자의 삶을 사는데 거기서도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게 결국 그러면은 나는 농촌에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하고, 아니 도시에 가서도 열심히 살았는데도 실패했어. 그럼 이거는 인간에게 정말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인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건 뭐냐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이해돼요? 그걸 누가 할 것인가 하면서 끝나 소설이. 되게 멋있거든 얘들아. 자, 읽어볼게요. 그걸 사실적으로 그려내서, 이걸 리얼리즘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려내서 계급 갈등, 잠시만, 그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구조적 모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게 나왔어 얘들아. 무슨 갈등? 계급 갈등. 얘들아, 지금 우리 신분사회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거거든 얘들아. 이해됐니?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급 갈등을 다루는 장편 소설인데 특히 소설 전반부에는 가난과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근데 왜 가난과 빚에 시달리냐면 여기 중요해. 지주와 소작인의 계약관계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인을 착취하는 구조. 얘들아, 구조에다가 밑줄 한번 더 치세요. 이 구조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야. 자, 빚청산 문제로 인해서 수확물을 뺏기는 농민들의 사건을 첫째가 우리 주인공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가 회상하는 장면을 통해 떠올리고 서로 연결짓는 장면을,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야 얘들아. 잘 봐. 이거 내가 선생님 미리 좀 얘기를 할게 얘들아. 첫째라는 아이가 있어. 여기 지금 농촌이죠, 그쵸? 이 농촌에서 얘들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수확물을 뭐 한다고 얘들아? 부당하게 뺏기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근데 요거를 두 번 겪어. 얘가 겪은 건 아니고 얘가 목도한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첫 번째 장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장면이 있어. 근데 그 두 번째 장면이 개똥이네야. 그 개똥이네가 현재인데 요 현재 개똥이가 억울하게 수확물을 뺏기는 걸 보면서 뭐를 회상하는 거야? 아, 나 전에도 이거 본 적 있는데 라고 하면서 회상을 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둘 다 수확물을 부당하게 뺏기는 소작인과 지주의 불평등한 관계, 계급 갈등. 이해됐어요? 요거를 얘가 이거를 이 회상하는 장면을 통해 서로 연결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선생님이 주황 색깔 체크를 해놨고요. 그걸 연결 짓는 장면에 초록 색깔 칠해놨어요. 이해됐니? 계속할게요. 그 구조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와, 그러니까 첫째가 이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문제가 있음을 뭐 하기 시작했다? 자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야 얘들아. 자, 계속할게요. 덕호에 대한 묘사 또한 이러한 폭로 중에 하나로 회색깔은 덕호가 나올 거예요. 농민을 돌보는 선한 마을 어른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은 이기적이고 몰인정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지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요 정도 하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빨간 색깔 가보도록 할게요. 빨간 색깔 봅시다. 빨간 색깔 네모 박스. 이건 선생님이 주인공 이제 두 명으로 잡아서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선비는 여자예요, 얘들아. 알겠죠? 자, 선비 노란색만 쫓아갑니다. 선비는요, 거기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용연마을, 얘들아 여기 얘네가 살고 있는 그 농촌이 용연마을이야. 용연마을을 이래저래 떠나고요. 인천 방적 공장의 노동자가 되는데 공장주에 맞서 싸우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됐니 얘들아? 자, 근데 이 똑같은 삶을 누구도 살아요? 우리 분홍색 쫓아옵니다. 선비를 연모하던 첫째도 결국에 앞에 봐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당함을 농촌에서 느낀 거야. 그래서 결국 마을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 인천 부두 노동자로 일하다가 거기서도 부조리함을 느껴서 파업을 주도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의
주검을, 시체를 만나게 되면서 이게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인간 문제가 있음을, 이건 인간으로서 우리가 큰 문제가 있음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은 누구인가 하면서 딱 끝나는 거야. 첫째 멘트로. 근데 여기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 이것은 누가 해결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났다라는 건 얘가 어쩌면 이걸 해결할 선구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 이해되니? 네,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되니, 얘들아?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주황색과 초록색과 회색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69페이지 가겠습니다. 민지야, 선생님 살짝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 자, 내가 들어가 볼게요, 얘들아. 169페이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득아득해서야 개똥이네 마당질은 끝났다. 지금 얘가 뭐 하는 상황이냐면 이게 개똥이네가 앞에 봐요. 이거 알고 있죠? 지주, 소작. 누가 땅 주인이야? 지주가 소작인에게 땅을 빌려주지 않으면 소작인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생계가 끊기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지주한테 잘 보여야지, 얘들아. 그래서 이제 소작인 누가? 개똥이가 그날 뭐 한 거야? 추수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수확하면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별을 베어서 곡식을 이제 벗기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제 곡식을 여기다가 이제 막 쌓아둘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한 켠에는 뭐가 있을까? 집단도 있고, 그 다음에 나다를 벗겨낸 막 이렇게 껍질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빗자루질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제 거의 이제 수학의 오늘 마무리 단계지, 그치? 이해됐어요? 그래서 볏짚도 한 곳에 쌓아두고, 요런 거 다 이제 빗자루질도 요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 상황이야. 해가 지고 아득아득해서야 개똥이네 마당질은 끝이 났다. 어둠 속으로 뿌옇게 오른 나락더미. 얘들아, 나락더미가요, 요거를 말하는 거야. 앞에 봐. 이 나락더미가 많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수확이 좋았다라는 얘기지, 그치? 나락더미를 중심으로 돌아선 농민들은 술에 취한 듯 흥분이 되었다. 유서방은 그냥 덕호네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서 정도? 유서방과 덕호가 나왔다. 왜? 개똥이 지주가 누구니까? 덕호니까 얼마나 수확했는지 보러 온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계속할게요. 덕호가 나왔다. 유서방은 들어가서 등불을 켜가지고 나왔다. 따뻘이, 그냥 인물의 별명이에요. 그냥 인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두를 들고 나락더미 앞으로 나가서 나락을 손으로 헤쳐가면서 말했다. 와, 한 마리요. 가셔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이렇게, 지금 이게 되게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흥겨운 상황이야. 흥겨운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와, 이 정도면 한 말 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해돼요? 약간 타령하듯이 얘기하는 거야. 한 말 가져가세요. 따버리는 그 둥글둥글한 음성을 길게 빼어가지고 소리곡조로 마디마디를 꺾어 들렸다. 지금 막 흥겨운 거야, 지금 다들. 뒤미쳐 싸르르 하고 섬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벼알 소리. 그들의 가슴은 어떤 충동으로 스르르 뜨거워졌다. 그리고 무의식간에 그들은 눈을 썩썩 비비치고 동무의 어깨를 누르며 바짝바짝 다가들었다. 왜냐하면은 앞에 봐요.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요 양을 다들 보고 싶은 거야. 너무 뿌듯해갖고. 그래서 다들 막 이렇게 비켜봐. 나 좀 볼래. 나 좀 보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야. 되게 흥겨운 분위기야, 얘들아. 그때마다 옆에 둔 거는 넘어지겠어. 허허 웃으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한 섬, 두 섬, 석 섬. 차례대로 묶어놓인다. 그들은 제각기 몇 섬이 날까 하는 호기심으로 묶어놓은 벼섬과 나락더미를 번갈아 비교해보았다. 따버리가 마지막 말수를 대어서 대여가 셋다라는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15섬, 이건 15섬인데 선생님이 위에 써놨지, 얘들아. 한 섬이 10마리라고. 그럼 150말 정도 되는 거거든. 그럼 155마리면 꽤나 괜찮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150말 가져가세요. 이렇게 신나게 얘기를 했어. 수심가라도 한 곡조 부르려는 듯이 이렇게 흥이 나서 음성을 내뽑았다. 와, 잘은 났네. 여기 뭐야? 와, 꽤 괜찮게 났네. 이렇게 하는 거야. 가슴을 줄이고 서 있던 이들은 똑같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똑같이 중얼거렸다는 거는 남의 기쁨을 자신의 수확처럼 기뻐한다라는 얘기죠. 동네 사람들이 되게 예쁘네. 그렇지?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도요, 남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런 거. 자, 따버리는 톡톡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개똥의 어깨를 탁 쳤다. 이 사람아, 한턱 내 아들.
오을 동사는 자네만큼 잘 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개똥이가 허허허. 개똥이는 이렇게 대답하며 흘금 덕호를 쳐다봤다. 자, 여기 선생님이 하늘 색깔로 지금 선 그어놨죠. 하늘 색깔 선을 딱 그어놨는데 그 전에는 수학의 기쁨이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얘들아 이걸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지? 이렇게 많이 수학한 거? 덕호가 지켜보고 있고요. 덕호가 딱 나와서 이러지. 야, 너 개똥이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리고 내 땅 빌려갔잖아. 이거 빌린 값 내야지.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산으로 막 이걸 다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 이 밑줄 쳐놓은 데 위로는 수학의 기쁨을 일부러 제시한 거야. 그 수학의 기쁨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까? 와르르르르 절망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써놨죠, 얘들아. 극적 반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수학의 기쁨과 수탈의 절망감을 병치해놨다. 이거 선지로 만들기 너무 예쁘지 않니, 얘들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 사람 한턱 내? 응? 알았어. 자, 개똥이는 이렇게 대답하며 흘금 덕호를 눈치 보는 거죠. 덕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가 가만히 서 있는 거 보아 만족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곡식이 조금 시원찮을 때는요. 덕호가 잔 걱정을 하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잘 거두지 못했다느니 미리 배다가 먹었다느니 하고 야단을 치고 났다. 근데 이거 뭐야? 이 오늘 수학이 잘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 보통 수학이 조금 시원찮을 땐 뭐란 거야? 아니 제대로 땅 이거 농사 지은 거 맞아? 이렇게 뭐라고 하거나 또는 미리 좀 배다가 먹은 거 아니야? 니네 배고파서 이렇게 의심을 했다라는 거죠. 유서방은 구름 안에 갖다 대고 벼섬을 쾅쾅 실었다. 그들도 벼섬을 바다들어 올리며 아우 무겁다. 벼 한 섬이 이렇게 무거운가? 덕호 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덕호는 속으로 담배만 빨면서 개똥이 자네 여기서 다 계산 끝내고 말지. 여기서 회계는 그냥 계산 끝낸다라고 하면 이해가 빨라요. 야 계산 끝내지. 나중에 이 계약 뭐 다시 쓰더라도 말이야. 응? 자네 여태까지 빚진 돈이 얼마지? 개똥의 말을 들어보려고 덕호는 이렇게 물었다. 근데 개똥이가 덕호가 말하기 전부터 빚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가 마침 이 말을 듣고 맥이 탁 풀렸다. 회색깔은요, 우리 덕호가 겉으로는 좋은 체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놈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에 회색깔 칠해놨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 개똥이를 안타까운 듯, 그치, 뭘 안타까워. 안타까운 듯 바라보던 덕호는 저놈이 내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든 여기에서 바로 그냥 벼로 퉁쳐버려야지 하고 얘기합니다. 자네 15원 빌려간 것이 1월 아닌가? 그러니까 이달까지 꼭 10달이네. 10달이면 이자까지 20원이 넘네. 그래. 얘들아 그냥 간단하게 미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벼 넉섬은 날 줘야 돼. 자, 지금 15개였는데 지금 거기서 4개 달래. 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도 내가 3, 4원 내가 봐준 거야. 약간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자를 갖다 놓고 자기가 좀 싸게 해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값, 장리쌀. 선생님 봐봐. 장리쌀은 뭐냐면 빌려준 쌀이야. 왜 빌려줬냐면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수확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먹고 살려고 쌀을 조금 빌려줬던 게 있었고. 또 하나 비료값. 근데 여기서 선생님 봐봐. 비료값은요. 원래 지주가 대주는 거야. 근데 이 새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래 자기가 대줘야 하는 것도 얘한테서 다 쳐서 받으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그럼 얘들아 너희가 소작이니면 어떻게 할래? 그럴 수 있을까? 다음 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당해도 어때요? 닫아야지. 부당해도 속으로만 비료값은 지가 내야 되는데 말 못하는 거야. 왜? 밑보이면 땅? 안 빌려주잖아. 얘들아. 그럼 뭐 먹고 살아? 이게 되게 웃긴 거지. 야 그리고 비료값과 장리쌀 그거 여기서도 또 세맞아. 유서방을 돌아다 보았다. 저기서 7섬만 갖고 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네모 박친 거 봐봐. 넉섬에다가 7섬 더하지 마. 알겠지? 아까 지금 몇 섬 가지고 오라 그랬어? 넉섬 가지고 오라 그랬지. 그리고 이제 비료값이랑 장리쌀이랑 해서 몇 섬을 더 추가한 거야? 3섬을 더 추가해서 총 몇 섬 갖고 오라고 하는 거야? 총 7섬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아까 전에 몇 섬이었지? 15개인데 15개에서 지금 몇 개 갖고 오라 그런 거야? 7개.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한 거야, 얘들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지금 이 7섬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덕호가 가져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 8섬은 누가 갖고 가는 거야? 개똥이가 가져가는 거지. 근데 이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얘가? 지금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뺏어가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말도 안 되는 양을 뺏어가는 건데
덕호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야, 원래는 어떻게 가져갔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가져갔어야 돼. 근데 내가 요거 빼서 너한테 준 거야. 하고 생색내. 나는 이렇게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야. 하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요거 잘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야, 그래도 나는 여기서 10여 원을 못 받는 거야. 뭐, 그러나 할 수 있어. 뭐, 니네들도 농사를 해먹고 살아야겠으니, 우리에게로 오는 반섬과 자기네에게로 가는 반섬을 합해서 내 그냥 한 섬 그냥 주는 거야. 이번 농사 잘 지었다는 그런 뜻이야. 되게 웃긴,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저거. 자, 유서방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벼섬을 낑 하고 저다가 구루마를 실어 놓는다. 그들은 이제까지 깜빡 잊고 있었던 하루 종일의 피로,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막 이 많은 양 수확하느라고 피곤했거든. 근데 그래도 기뻤기 때문에 조금 괜찮았거든. 근데 이 피로가 조수같이 썰물 밀물같이 싹 밀려드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볏집단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피로감과 플러스 허탈감이지. 그때 여기 초록색 나왔다. 첫째의 머리에는 풍원 영감. 나왔어 얘들아. 앞에 봐요. 개똥이를 보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누구? 풍헌 영감. 풍원 영감도 똑같이 수탈당했던 걸 봤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요 장면을 보고 있던 첫째가 예전에 나 이거 어디서 봤던 기시감 있어. 이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네. 이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가 뭐지? 앞에 봐. 이 관계였구나. 이 계급 갈등이 문제였구나. 이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해서 때려치고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는 거야. 근데 도시에서도 뭐가 있는 거야? 구조 갈등, 구조 모순이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계속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주황색 또 나오는 이거. 이번에 여기까지의 주황색은 다 누구의 의견이었어? 개똥이 일이었지? 여기서부터 주황색은 누구의 일화야? 풍원영감의 일하다, 얘들아. 풍원영감은 더 불쌍해요. 자, 읽어봅시다. 입도차압이 뭔지 알아요? 앞에 보세요. 얘는 지금 좀 나아. 다 지금 수확한 다음에 뺏어간 거잖아. 근데 입도차압 뭐냐면, 논에다가, 너 그거 알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사업 망하면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차압딱지 붙여놓지. 그거 한 거야, 지금 논에다가. 그럼 지금, 야, 농사를 지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니? 이거 지어봤자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이미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걸 알면서도 농사를 지어야 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얘들아. 이때 개똥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한테 좀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래도 막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 입도차압은 진짜 잔인한 거예요, 얘들아. 그지? 수확하기도 전에 이미 논에다가 네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입도차압을 당하고 정신없이 아래 윗동네를 미친 듯이 달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여보게 이런 법이 있는가? 별을 베기도 전에 뺏겼어 이거야 지금. 알겠지? 그 다음 말은 하도 기막혀서 하지를 못했다. 여기서 정사 하나만 잡고 갈게요, 얘들아. 억울하고 당황함이라고 선생님 써놨습니다. 첫째는 무슨 말인가 해서 이거 과거죠. 풍원의 뒤를 따라서 논까지 가보았다. 자, 지금 내가 파란색 네모 박스 위에 필기해놓은 거 읽고 가겠습니다. 개똥 플러스 풍원 사건을 병치했다. 보입니까 글씨? 자, 이걸 병치하는 건 첫째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자각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부분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중요합니다. 풍원의 뒤를 따라가지 논까지 가보았다. 논 어귀에 조그마한 나무 판자에는 무슨 글인지 써 있었다. 풍원은 나무 쪽을 가리키며 글쎄 공무원이라던가 집달리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공무원인가 그 안에 양복쟁이가 이것을 꽂아놓으면서 그냥 별을 베지 못하게 해. 풍원은 이렇게 말하며 누릇한 벼 이삭을 바라본다. 첫째는 다가서며 누구의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덕호 그것 좀 내가 좀 봐달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나. 근데 전날 편지가 왔었어. 근데 이게 뭔가 하고 그냥 나는 놔뒀지? 근데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풍원은 그 품 안에서 해진 봉투를 꺼내 보였다. 첫째 역시 그것을 알아볼 리가 없었다. 그래서 편지 봉투만 이리저리 만지다가 풍원을 줬다. 여기서 이제 이것도 좀 알아둬야 돼. 분홍색 현관펜 볼게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먼저 보낸 거야. 근데 선생님 봐봐. 이거 덕호가 이 영감들이나 이 농민들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그걸 알아.
아는데도 이걸 보낸 거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처할 수가 없는 우리 농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선생님 필기 좀 길게 해놨습니다. 자, 중략 부분 읽을게요. 타작 마당에서, 자,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봐봐. 자, 잠시 앞에 봐. 개똥이 이 일 겪으면서 너무 즐겁다가 허탈감에 다들 주저앉아 버린 거야. 그때 거기서 첫째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때 풍원 영감. 아, 이거 진짜 큰 문제야. 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봐, 현재.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막 몸싸움을 해. 개똥이네, 거기서. 그래서 여기 애들 다 경찰서로 잡혀갈 거거든. 그 부분 읽어볼게요. 타작 마당에서 바로 별을 뺏기게 되어 억울했던 개똥이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첫째와 농민들이 몰려와서 유서방을 넘어뜨리고 실어놓은 벼섬을 끌어내리지만 곧 경찰들,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경찰서로 끌고 간다. 파출소로 끌고 간 거야. 개똥의 어머니는 선처를 부탁하고 덕호를 찾아라. 참 아들 구하려고 이제 덕호한테 찾아갔어. 개똥 어머니는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며 그저 한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네? 덕호는 기침을 하며 글쎄 그놈들의 행태로 보아서는 나는 용서할 수 없이 고생을 시키겠지만 나는 뭐 이 동네 어른이니까 뭐 그럴 수가 있는가. 봐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웬일로,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얘들아 봐준다라는 이유가 있어. 그 봐준다라는 이유가 얘네를 위해서겠니? 자기를 위해서겠니? 자기를 위해서야.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개똥 어머니는 감격해서 소리쳐 울고 싶겠다. 살려만 주십시오. 저를 봐서. 근데 마침 내가 오늘 휴일이니까 그 면회 출근도 안 하고 하니까 내가 직접 주재소 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잘 봐. 얘네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주재소가 파출소라고 생각하면 돼. 파출소에 있어. 근데 이 파출소에 있는 애들을 꺼내려면 행정적 절차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공휴일이라 행정적 절차를 할 공무원들이 출근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근데 얘가 거기서 뭐라 그랬지? 아, 공무원들이 하나도 출근 안 했네. 내가 직접 파출소로 가서 해결할게. 이건 지금 뭘 보여주는 거야? 지주의 파워. 얘 한마디로 경찰서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계속할게요. 아, 내가 직접 뭐 가볼게. 그리고 니놈들이 암만 해도 몇십 년을 내 덕에 살았잖아. 배은망덕이란 말은 이걸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친자식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야. 그냥 어제만 하더라도 참 내가 벼 한 섬 더 줬잖아. 이게 뭐야, 얘들아? 요거. 내가 어제만 해도 벼 한 섬 더 줬잖아. 지가 8 갖고 내가 7 가졌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다 지금, 얘들아. 그런데 그놈의 인공을 몰라본단 말이야? 에이구. 뭐 올해뿐이야?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 그까지 죽인 놈들 생각하실 게 있습니까? 그저 후하신 마음으로 좀. 개똥의 엄마는 뭐예요? 자기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다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래, 돌아가. 내가 이따가 한번 가볼게. 개똥 엄마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덕호는 도로 가서 누우며 이놈들을 더 고생을 시켜서 세상의 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서 정신을 들게 해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봤더니 첫 번째, 날은 점점 추워오고 눈 오기 전에 마당질은 끝내야겠으니 부득이 놓아줄, 그러니까 노동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빼주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유. 가을부터는 미국 통제. 쌤 봐봐. 미국 통제가 뭐냐면 일본이 전쟁을 치르는 중이니까 물자가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자를 어떻게 해요? 다 수탈해 간단 말이야, 일본도.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물자를 수탈해 가니까 얘들아 곡식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갈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자, 이 곡식의 지금은 곡식의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 안 올랐지. 이때 빨리 셈을 치르고 일본한테 할 때는 어떻게 비싸게 팔 요량인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자, 다시. 가을부터는 미국 통제가 실시된다는 말이, 잠깐만, 여기서 봐. 미국 통제안이 실시된다? 이런 귀한 정보도 얘는 알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이것도 안 나온 정보니까 하나 체크합니다. 옆에 내가 써놨어, 얘들아. 정보를 혼자만 암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가도 오를 것이다. 어서 와, 삐. 그놈들의 빚도 현 고가로 싸게 사서 비싸게 처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 풀어주는 것도 이 두 가지. 누구를 위해서야? 자기를 위해서, 얘들아. 이해됐니? 네, 요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랑 이제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 골라볼게요, 얘들아. 자, 1번. 여러 인물들의 행동을 묘사했다는 괜찮아요. 그쵸? 뭐 털썩 주저앉았다라든지 서로 막 이렇게 모여들었다라든지 하지만 서로 다른 입장이라는 건 아니고요. 자, 2번. 회상 장면에서 서술자를 달리했다. 그런 거 없으면 서술자는 똑같았습니다.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덕후와 농민들의 갈등 상황은 괜찮죠? 근데 그걸 객관적 시선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관찰자 시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인물의 내면을 서술했다는 맞아요. 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덕후와 농민 사이의 갈등 보여주는 거 괜찮고요. 자, 5번. 인물의 행동에 담긴 의도 뭐야, 얘들아? 석방시키려는 의도 보여준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농민들의 단합이 이루어지는 거 안 보여줬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에서 나머지 다 이미 설명했고 맞는 거라 설명 안 하는 틀린 것만 하겠습니다. 얘들아. 미음이 뭐였나요? 그 다음은 이거 뭐야? 앞에 봐. 풍원 영감이 이토참 땅에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장면. 그 부분이 바로 미음이었어요, 얘들아. 미음, 다른 농민의 입장을 배려해서 말을 못한 거 아니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 겁니다. 자, 3번 읽어볼게요. 회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알겠습니다. 개똥이는 타작날 회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지. 아까 우리 주황색 부분에 뭐라 그랬지? 이미 눈치를 보고 빈 얘기 꺼내지 않을까? 하고 쫄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상 못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다 맞아서 패스할 거예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4번 가겠습니다. 4번에 얘들아 정답은 5번인데 1번에 내가 별표를 쳐놨어. 그래서 1번은 내가 너무 중요해서 쌤이 그 필기도 예쁘게 해놨거든요. 1번 선지 한 번만 읽을게요. 개똥이 농사 지은 별을 뺏기는 장면과 첫째 회상 장면이 뭐야? 요거지. 이해됐니? 첫째 회상 장면을 병치해서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자각하는 그 과정을 이게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일을 겪고 도시에 왔으니까. 근데 도시에서도 그게 계속 보이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2번 읽어볼게요. 입도차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일은 덕후의 몰인정한 모습. 맞지? 근데 뭐야? 일방적으로 통보했어. 근데 이걸 노인이 알아 몰라? 노인은 알지도 못해. 근데도 보내는 거야. 그냥 난 했다?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지주의 선량해 보이는 언행이 위장된 것 맞지? 난 너희 친자식처럼 사랑해.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4번. 지주와의 상하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맞지? 그지? 자, 여기서 조심해야지. 개똥이 엄마가 그 죽일 놈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그 죽일 놈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래. 일부러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지주가 계약관계를 통해서 농민의 토지 소유를 가로막고 있다. 아니, 어차피 얘는 뭐 토지 소유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글은. 그치? 소유는 어차피 누구 거야. 소유는 여기 거고 얘네한테 빌려주는 건데 뭐 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현대에서 2번까지 다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자, 한번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